안녕하세요. 실버 겨울 힐링 캠프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점심 식사 든든하게 하셨나요? 제일 먼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힐링 캠프를 더욱 빛내주시려고 전국의 여러 실버 대학에서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북 익산 실버 대학에서 준비한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어서 서부산 실버 대학에서 준비한 어부바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루 피난살이 소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반야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이별의 부산 정거장 서울 가는 시리열차에 길에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기적이 온다 쓰라린
배우는 사람의 뇌는 늙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배우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뇌의 성능이 개선되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힐링 캠프에서 배우는 재미를 느끼시는 동안 여러분의 뇌가 젊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은 동아구연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실버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카데미를 진행할 강희정입니다. 동아구연의 시초는 오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던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화룻가에서 밤을 구우면서 들려주던 효성지극한 돌쇠의 이야기, 할머니 무릎을 베고 어리광 피우며 듣던 귀여운 도깨비 이야기. 저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어느덧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어르신들도 동화 구연을 배워서 동화를 들려줄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할 동화는 전래동화 이상한 샘물입니다. 출판사 여원미디어, 글 김경화, 그림 박지윤. 그럼 행복한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상한 샘물. 옛날 한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저렇게 착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에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심술 많고 욕심 많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저러다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누가 아니래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고약한 할아버지를 욕했어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어이구 허리야, 조금만 젊었어도 나무를 더 많이 해올 텐데.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젊었어도 영감 따라 산에 오르련만. 그날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날아왔을까?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의 지게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허허, 녀석 소리 한번 걷구나. 파랑새가 뽀로록 날아올라 날갯짓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꿈을 꾸듯 파랑새의 뒤를 따라갔지요. 할아버지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파 더는 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 파랑새가 나무에 내려앉는데 그 밑으로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고 있네요.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받아 꿀꺽꿀꺽 달게 마셨어요.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에구,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너럭 바위에 벌러덩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날이 저물고 어느새 저녁달이 둥둥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웃에 사는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웬일인지 우리 영감이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날이 어두워 그러니 함께 우리 영감 좀 찾아 나섭시다. 이 밤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일 없어. 역시나 고약한 할아버지는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어둑어둑한 밤길을 한참 걷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너무나 반가워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웬 젊은이였어요. 할머니는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지나치려는데 젊은이가 할멈, 나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젊은이를 훑어보았어요. 나라니까 그러네! 오시며 지게하며 할아버지인 게 분명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래? 영감 얼굴 좀 봐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쭈글쭈글하던 얼굴이 팽팽해졌고 구부정한 허리도 쭉 펴졌고 힘도 불끈 솟았지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가다가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세상에, 그럼 그 샘물을 마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멈도 그 샘물을 마시구려. 나만 젊어서야 되겠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샘물을 마신 할머니는 곱디 고운 색시가 되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어진 부부를 찾아가 매달렸지요. 어떻게 하면 젊어지는지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산속에 이상한 샘물을 마시고 이렇게 됐다오. 이상한 샘물? 그게 어디에 있어? 젊은 부부는 샘물이 있는 데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커다란 나무 밑에 정말 맑은 샘물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이게 바로 그 샘물이랬다. 할아버지는 젊어지고 싶은 욕심에 샘물을 퍼마시고 또 퍼마셨어요. 그날 밤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를 찾아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였고 응예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 아기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영감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었나 보. 젊은 부부가 아기를 살짝 안아올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벙긋벙긋 웃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키웁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부부는 귀여운 아기를 얻게 되었고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는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자라게 되었대요. 젊어지는 샘물?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요? 이런 샘물이 이 지구의 어딘가에 있다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지요. 모두 젊어져서 오래오래 살려고 할 테니까요. 마음 고약한 할아버지처럼 억지로 젊어져서 오래 살려는 것보다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발음 연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발성법을 바르게 익혀야 하는데요. 특히 정확한 입 모양과 발음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단 발성 시 목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세는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집어넣는 자세를 취합니다. 입은 충분히 벌리면서 어깨와 목에 힘은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목소리 흉내만 내려고 할 때 발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간단한 문장을 통해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네, 재밌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하면 잘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한음 한음 천천히 읽기 시작하면 아주 훌륭한 단어 연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네, 여기서 조금 연습이 되면 조금 속도를 내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네, 어렵게 보이지만 연습을 천천히 해가면서 속도를 내면 얼마든지 정확하고 또렷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거는 구현 포인트인데요. 구현자는 동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자신감 있게 구현할 수 있답니다. 첫째, 동화를 읽고 동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요.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전체적인 느낌을 세세하게 알기 때문에 재미있게, 자신감 있게 들려줄 수 있답니다. 둘째, 등장인물 역할 및 캐릭터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젊어지는 샘물의 등장인물은 동네 사람들, 고약한 할아버지. 고약한 할아버지 연기를 하실 때 착한 할아버지도 있지만 고약한 할아버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사에 이 밤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이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밤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일 없어! 이렇게 고약한 할아버지의 느낌을 좀 살려서 내주시면 재밌는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상시에 자상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등장인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인물들인데요. 우리 여기 배우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훌륭한 동화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구현동화 아카데미 즐거우셨나요?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전해주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게 더욱더 재미있게 동화 구연을 들려주시면 정말 좋아하겠죠? 이번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반영선 강사님을 모시고 내가 선택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반영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선택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예쁜 여자 얼굴이 보인다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음악, 색스폰을 불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림은 하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쁜 여자 얼굴도 있고 색스폰을 불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분은 여자 얼굴만 있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음악을 연주하는 남자만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건 좋은 일이야, 아니야 이건 나쁜 일이야, 보통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세히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 사진 속에 두 가지 그림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자세히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사진을 보지만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해롤드 러셀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공습으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팔을 잃었을 때 나는 이제 아무 쓸데없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이제 나는 그냥 고깃덩어리야. 그러면서 너무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팔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해롤드, 자네는 팔을 잃었지만 잃은 것은 팔밖에 없어. 그렇지만 자네는 부자야. 자네가 몰라서 그래. 자 봐, 다리도 두 개지. 자네 눈도 두 개지. 귀도 두 개지. 자네 생명도 있잖아. 자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지금까지 나는 팔이 없어. 나는 팔이 없어. 자기가 팔을 잃어버린 것에 집중을 하고 살았어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이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서 여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는 가진 게 더 많구나. 비록 두 팔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수를 만들어서 자기 잃어버린 팔에다 끼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타이핑 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역경을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 업자가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역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상도 받았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밑에 써여져 있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한 기자가 이분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해롤드 씨, 당신의 육체적인 이런 결함이 당신을 낭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분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육체적 결함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 잃은 것보다 10배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두 팔을 잃었지만 그는 너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 다 잘 알죠? 이순신 장군이 치룬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전쟁이 명량해전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량해전 이전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투옥이 되었을 때에 삼도 수군 통제사는 누가 했냐면 원균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때 원균이 조선의 모든 수군을 이끌고 왜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조선 수군이 괴멸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수군이 다 죽고 모든 배는 다 전멸되고 이제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급히 다시 이순신 장군을 백이 종군시켜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조선의 임금인 선조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왜군과 싸울 수 있겠냐. 차라리 이 수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군은 수백 척의 배를 갖고 있고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남겨진 것은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이나 되는 그 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12척 가지고 뭘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와 겨우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배가 12척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 저 수백 척의 배랑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겨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군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적군은 330척이나 되는 외선을 가지고 12척밖에 되지 않는 이순신 장군과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330척이나 되는 적선이 12척밖에 안 되는 조선 수군에게 대패를 당해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은 12척의 배를 볼 때 겨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12척이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수백 척이나 되는 외선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있었는데요.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으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언청이에다가 입천장이 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기를 주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나야 됩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이 여자는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당신 아이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날은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제까지 나는 너무 불행해요.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랬는데 하루 사이에 이분이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제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내 아이의 수술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저는 내 아이가 가장 불행한 아이고 가장 진짜 비참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우리 아기는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였어요. 우리 아기보다 훨씬 비참한 애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애는 눈이 없고요. 어떤 애는 팔이 없고요. 어떤 애는 다리 밑이가 다 없었어요. 그 아기들에 비하면 우리 아기는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였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더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만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다 달라진 겁니다. 저는 올해 54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제가 행복해진 비법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6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제 아버님이 올해 나이가 91살이십니다. 그리고 저 어머니가 68이신데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효도를 너무 잘하셔 이렇게 늘 말을 해요. 원래 효도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건데 저는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효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요양원이나 이제 어떤 그 노인 보호 센터를 이렇게 다녀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도 많고 다리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아직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두 분 다리로 아직까지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이 내게 뭐 10억, 20억 많은 재산을 남겨준 거는 없어도 야 부모님이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야 그래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도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살아계셔서 난 너무 좋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은 요양원에 자기 부모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야 부모가 없는 분이 얼마나 많으냐.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그래도 아직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지 않냐. 얼굴 보고 싶으면 매일 볼 수 있지 않냐. 힘들지만 같이 살아라. 이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없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행복한 일도 있고 반드시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겹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일만 쳐다보고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나는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물론 불행한 일도 있지만 감사한 일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감사한 일을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살면 예, 물론 잃은 것도 있지만 야, 나는 그래도 감사해. 너무 행복해. 아직까지 자식도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불행한 것을 보시겠습니까? 행복을 보시겠습니까? 잃은 것을 보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시며 살면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컵의 변신을요. 이 컵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컵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시원하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를 더 들고 두드리면 우와! 소리가 납니다. 신나는 소리가 나네요. 컵의 변신은 무죄. 우리 함께 컵 두드리러 갑시다.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컵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컵타 강사 송한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카데미 시간에 컵타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컵타라는 것은 컵을 두드리거나 손바닥에 치거나 책상에 내려놓거나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컵 난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컵타 시간에 자유롭게 우리가 컵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컵타는 컵이 필요해요. 컵이 플라스틱 컵이 있으면 정말 좋고요. 없으면 종이컵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컵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자, 컵을 한 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컵은 한 개, 두 개, 세 개 자유롭게 응용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컵을 한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보겠어요. 이 컵타를 하다 보면 협동심도 길러지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손으로 동작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함께 컵타를 해보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실버대학에서 노래하고 그 건강 박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치매에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컵타를 하면 거기에 컵을 하나 더 보탰기 때문에 더 치매 예방에 좋은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첫째 동작은 뭐냐면은 손뼉을 치는 거예요. 짝, 짝.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짝, 짝. 쉽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쿠두. 투쿠두인데 오른손을 내리는 건 투, 왼손을 내리는 건 쿠. 투쿠투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짝짝 투쿠투. 자, 시작. 짝짝 투쿠투. 투쿠투가 어려우면 쿵덕쿵 해도 되고 자기가 하기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짝 투쿠투. 다시 한번 짝짝 쿵덕쿵.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짝짝 투쿠투. 자, 거기까지 쉽지요? 어렵진 않지요? 자, 박자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짝짝 투쿠투.
그 다음에는 짝, 업, 탁이 돼요. 짝, 업, 탁이에요. 자, 업은 영어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들다,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힘들면 들어 짝 해도 돼요. 짝, 업, 탁인데 짝, 들어, 짝. 얼마든지 자기가 쉬운 대로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짝짝부터 시작. 짝, 짝, 뚜쿠, 뚜, 짝, 들어, 탁. 자, 쉽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 짝, 뚜쿠, 뚜, 짝, 업, 탁. 짝, 짝, 쿵덕쿵, 짝, 들어, 탁. 짝, 짝, 쿵덕쿵, 짝, 들어, 탁. 짝, 짝, 쿵덕쿵, 짝, 들어, 탁.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동작의 두 번째 동작을 한번 해보겠어요. 두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짝, 들어. 자, 다시 한번 짝, 들어. 자, 갑자기 아까는 짝짝 쿵덕쿵 했는데 짝 들어 하니까 다른 동작이 나왔죠. 그렇지만 두 번째 동작도 또 다르지만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자, 두 번째 짝, 업, 탁. 손바닥에다 딱 치는 거는 파예요. 파. 자, 짝, 업, 파. 다시 한번 짝, 업, 파. 그 다음에 탁.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할 때 탁이었죠. 내려놓는 동작이. 그래서 이번에도 손뼉 딱 치고 들고 파. 자, 업이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들고. 짝, 들어, 파. 자, 다시 한번. 짝, 들어, 파. 톡. 밑에다 살짝. 톡.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 들어, 파, 톡. 여기까지. 짝, 들어, 파, 톡. 어렵지 않지요? 다시 한번. 짝, 들어, 파, 톡. 다시 한번. 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짝, 들어, 파, 톡. 파. 짝, 들어, 파, 톡. 파. 후. 탁. 동작이 자꾸 이 하나하나 더해질수록 조금 머리를 계속 더 써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짝, 들어, 파, 또, 파, 쿠, 탁. 손을 크로스로 합니다. 크로스, 탁.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짝, 들어, 파, 톡, 파, 쿠, 탁. 짝, 업, 파, 톡, 파, 구, 탁. 짝, 들어, 파, 톡, 파, 구, 탁. 짝, 들어, 파, 톡, 파, 구, 탁.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자, 이렇게 해서 컵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그런 동작들 속에서 응용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마음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리컵은 절대 금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신나게 두드렸더니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도 컵타가 좋다고 하니 좋아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신나게 연주하셔도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하다는 강연 기억하시죠? 오늘 강연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행복함이 가득 차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오전 10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